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긴 노후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까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습관을 실천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소식을 실천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며 외로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매일 몸을 움직이며 생활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햇빛을 자주 쬐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신체에 해로운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 질환과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낙천적인 태도가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신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지속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려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핵심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관절과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염분과 당분을 줄이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가공된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취미 생활이나 명상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좋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한 발로 서기, 균형 잡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력 감소를 막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하면 가벼운 저항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좋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변형한 벽 밀기 운동은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잡고 당기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며 한 발을 뒤로 뻗는 운동은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무거운 기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반복하며 근육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낙상 예방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낙상을 방지하려면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뒤꿈치와 발가락을 교대로 들었다 놓는 운동은 발목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행 연습을 할 때는 발을 일직선으로 놓고 걷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 요가나 태극권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면 노후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적당량 섭취하면 심장 건강과 두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요거트 등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녹차와 같은 항산화 음료는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는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피해야 할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려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고혈압과 신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고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과하게 들어간 커피나 에너드링크는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가공된 주스는 당분이 많고 칼로리가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이나 햄, 소시지는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 과식을 하면 소화기 건강이 나빠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외식을 하면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사량을 조절하며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먹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촌에서는 배가 8분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식사하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야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매일 일정량의 콩, 생선, 닭고기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되 식사 직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식사 습관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야외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기분이 안정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배움을 지속하면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뇌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간단한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으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고 건강 상태도 더 좋습니다. 외로움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불안,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이웃과 만나는 습관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 유지에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과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꼭 실천해야 할 건강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섭취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올바른 생활 패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몸에 맞는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오후 늦게 운동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침이나 낮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에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매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같은 주요 암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나 동맥 경화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 중 하나입니다. 청력과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감각 기능 저하를 예방해야 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검사를, 여성은 유방암 및 자궁경 부암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치과 검진을 통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폐활량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 건강을 체크하고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을 때는 가족력에 따른 맞춤 검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후 건강 상태에 맞춰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유지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지속하면 뇌를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면 심혈관 질환과 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100세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100세 시대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과 그 이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 과거의 실수와 후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가족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굳이 다시 꺼내어 가족의 걱정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재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굳이 가족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불필요한 충고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 중 한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비밀. 개인적인 재정 상황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 상황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투자 계획 또는 특정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때로는 가족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동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의로 조언을 하거나 계획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비교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소득 차이가 공개되면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 내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나 사적인 관계의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애나 사적인 관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연애 상황이나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애나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애에 대해 알고 나면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과도하게 퍼지게 되면 개인의 이미지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이나 직장 내 관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친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만 상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건강 문제나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좋은 의도로 과도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강력히 추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스트레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심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안을 주려는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지나친 공유는 개인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회복 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지나친 개입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상의했을 때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맞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한쪽의 선택이나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가 초래하는 부담감. 비밀이 전혀 없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비교나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제목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경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결정까지 가족이 간섭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비밀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노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단순히 행복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 정신 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만성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또한 기억력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이는 노년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예방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과 동일한 비중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정신 건강 문제와 원인.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이는 은퇴 후의 상실감, 사회적 고립,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 장애 역시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경제적 불안 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정신 건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나이의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하루를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단순한 시간 관리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을 명상이나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하루 루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산책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뇌의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또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불면증 문제를 예방하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 전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루틴에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집 주변 산책 코스를 한 바퀴 더 걷는 목표나 읽고 싶은 책을 일정 시간 동안 읽는 계획은 뚜렷한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교류도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해 조금씩 루틴을 확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유지하기. 노년기에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도 일상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여행도 새로운 도전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느끼는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가 주는 정신적 안정감.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노년기에 자주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과 나이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교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커피 모임이나 산책을 함께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의 지원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기술을 활용해 가족과 소통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 앱을 통해 자주 소통하면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기억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임은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간단한 식사 모임이나 방문을 통해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노인들에게 내가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녀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류를 넘어서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공원 산책 같은 간단한 모임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정신적 안정감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지역 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의 효과. 지역 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노년기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고독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어린이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건강 관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운동 클래스나 건강 강좌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 배우기. 기술은 노년기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메시지 앱은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종종 경험하는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토론 그룹이나 취미 관련 포럼에 참여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은 노년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모니터링 앱이나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관리하고 가족과 간병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인내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지지해준다면 기술 활용은 노년기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조언과 방법들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가요.